동안 계속 할 교재입니다. 그죠?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그죠? 정의 들어야죠. 책이 새 책이라 조심해야 되면 저기 잘못 넘기면 손 벼집니다. 그죠? 근데 요 책이 막 내년 1월, 2월, 3월, 4월 가도 이 상태인 사람들 많아요. 책을 되게 아껴 쓰는 거죠. 잘 안 봐. 수업 시간만 딱 보고 잘 모셔뒀다가 또 수업 시간에 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막 깨끗해가지고 손 벼지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거 보고 내년에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깨끗이 쓰는 거면 내년에 또 바뀝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죠? 손때가 좀 묻어야 됩니다. 그죠? 지난주에 프린트로 앞부분 조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비시냐면 그 13페이지 쪽에 가면 13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부가징수라는 게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배울 내용이 기본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과세대상 물건 그러기요. 그리고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죠. 납세 의무자 그랬고 그리고 금액. 그죠? 기준 금액은 뭘로 갈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얘는 얼마만큼의 비율만큼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세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1년 동안 계속 이걸 배웁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속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해가지고 징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두 개만 배운다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게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 나와서 걷어가는 방법.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내가 가서 신고하는 거고 얘는 돈을 내는 것. 고지서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 기한 내 안 냈을 때 부과되는 게 뭐라겠죠? 가산 신고니까 세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가산금이 나온다. 그죠? 요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신고 납부는 가산세. 그래서 13페이지 그 7번의 부가징수에 신고 납부 보통징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아 있죠. 그 국세인데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14페이지 이제 8번에 그 가산세와 그 가산금에 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왜? 지금 그걸 읽고 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하고 보통징수에서 돈 안 내시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거.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몇 퍼센트가 붙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외워야 되죠. 그 내용 자체를. 근데 비율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재는 보면 그 14페이지 가산세 해가지고 그 2번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가지고 교재에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놨죠. 그죠? 내용상으로. 그죠? 그게 이제 표로 딱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하고 또 잃어버리면 되니까 그 가산세 교재 설명한 거 보지 마시고 그건 지금 보지 마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듣고 잃어버리면 돼요. 자, 이 가산세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산세 뜻이 뭐냐면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 얘가 무엇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했죠? 뭘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했어요? 신고, 납부죠. 그러니까 의무가 기본이 두 가지인 거죠. 뭐 신고할 의무도 있고 납부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의무가 신고할 의무도 있고 납부할 의무도 있는데 이거를 이행 안 하면 얘도 가산세가 나오고 얘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붙고 이거 안 했을 때도 따로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붙는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여기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보고 읽어본대요. 자, 개념상 이래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소신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 그래요. 부당 과소신고 이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가산세가. 근데 가산세가 4개죠? 그죠? 4개. 근데 이렇게 나누면 2개입니다. 일반, 부당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일반과 부당이란 개념을 두 개를 크게 구분하면 부당이란 뜻은 보세요. 얘도 신고 안 하고 적게 신고한 거고 얘도 신고 안 하고 적게 신고한 거죠.
얘는 아까 일반이 붙고 얘는 부당이 붙었어요. 일반과 부당의 차이점. 즉 왜 부당이란 말은 뭘까요? 부당 무신고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개념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얘도 신고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부당자가 붙었다는 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뭐 깊이 생각하면 틀린다 그랬죠? 그죠? 일반 무신고래, 그냥 일반 무신고래. 근데 얘는 부당 무신고래요. 그럼 부당이란 말은 어떤 개념을 말할까요? 왜 부당이란 말 붙었을까요? 똑같은 신고를 안 한 건데. 예? 그렇죠. 그 말 그대로예요.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신고 안 한 거죠. 얘도 신고 안 했죠. 근데 부당이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신고한 건데 얘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다는 얘기는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괘씸하잖아요. 그죠? 그럼 괘씸하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그래서 네가 몰래 떼먹다 걸렸으니까 너도 한번 뭐 해봐라. 죽어봐라. 그러면 죽어봐라. 뭘로 죽어? 세금으로 죽어봐라. 그래서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얘는 40% 가산세가. 그래서 부당자 들어가면 40. 그죠? 부당 고의성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고의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신고라고 돼 있고 여기는 과소신고라고 돼 있죠. 얘는 신고를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를 하긴 한 거죠. 어쨌든 둘 다 뭐 세금 신고를 안 한 거니까 맞지만 그래도 두 개 중에 그나마 착한 게 누구요? 과소신고죠. 무신고로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과소는 하기는 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하긴 했잖아. 너는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에서 20%.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인 10%만 내려서 일반 무신고는 20이고 과소는 10%로 갑니다. 근데 부당은 둘 다 얼마예요? 40이에요. 그럼 얘는 왜 무신고와 과소신고와 세율이 똑같냐?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까 고의성이 있으니까 둘 다 얼마로 간다? 40으로 간다 해서 요거는 가산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납부도 이제 하루 지날 때마다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되는데 요건 올해 이제 개정상입니다. 개정상에서 그럼 나중에 확정되면 우리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 외우지 마시고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이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일반 무신고 20 과소 그러니까 부당 그러면 40 그죠? 그냥 무신고는 그거의 반절 20% 과소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다시 그거 반절이 얼마? 10%만 부과가 된다. 근데 교재는 근데 막 그걸 법조문을 설명을 쭉 해서 읽어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확실히 물어보면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 내용 막 구체적으로 줄치고 읽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나중에 제가 다시 강의할 때 설명하면서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만 딱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시험과도 관련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그 얘기가 쭉 써 있어요. 그 뒤에까지 16페이지까지 돼 있는 거죠. 그죠? 가산세 나머지 읽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뭐 현재 0.03에서 0.025로 바뀔 그죠?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 기타 내용은 지금 읽을 거 없죠? 그리고 가면 18페이지 가면 또 9번에 가산금이 나와요. 자, 가산금은 뭘 안 했을 때 보통징수에서 고지서 나왔는데 돈 안 냈을 때 부과되는 거죠. 그때 부과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산금 그럽니다. 가산금은 고지서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혹시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세 같은 거 내시면 고지서 나오면 금액이 몇 개 써 있다겠어요? 2개 써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납기 내금액이고 하나는 후금액이에요. 그죠? 그 후금액이 뭐냐면 어차피 납부기한에 돈을 안 내면 자동으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법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이거 표현할 때 그냥 일반 가산금 그러는데 얘가 몇 프로냐면 3%예요. 그러니까 그 납기후 금액은 그 원금의 몇 퍼센트가 추가된 거예요. 3%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7월 31일까지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7월 31일까지 안 내면 몇 퍼센트를 내야 돼? 3%를 추가 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한 장에다가 처음부터 같이 내보내는 거죠. 왜냐면 어떤 분이 아니 일단 원금 내보내고 나중에 안 내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과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여러 배로 들죠. 왜? 어차피 3%는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 장에다가 같이 내보내서 납기 내 7월 31일까지 되면 납기 내 금액 내면 되고 만약에 날짜 지나면
후금액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두 개가 되는데 그때 붙는 게 몇 퍼센트다? 3%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근데 내려고 했는데 7월 31일 날 딱 오늘 가서 내려고, 오늘이 31일이야. 오늘 수업 끝나고 이때 가서 딱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고지서 가지고 왔는데 점심 때 전화 와서, 친구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래? 밥 먹지. 그죠? 친구가 밥 먹재요. 밥 먹고 술 한잔 하재. 그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요? 왜요? 누가 산다는 얘기야? 친구가 산다는 얘기죠. 지가 전화했으니까.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전에서 술 먹자고 치컷 얘기하러 나갔더니 더치페이 한다든가 네가 사라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먹자고 얘기한 사람이 사는 게 일반적이죠.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죠? 나가서 먹었네. 점심 먹고 반주를 또 한 거죠. 그래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깜빡 잊고 멀리 있어. 오늘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내야 돼요? 납기 후금액을 내야 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31일까지 못 냈어. 그럼 어차피 원금의 3% 붙은 걸 내야 되는데, 그럼 8월 1일 날 다음 날 딱 되자마자 은행 문 열기 전에 아이씨 내가 어제까지 안 냈으니까 이건 빨리 내야지 하고 은행 문 열기 기다렸다고 사닥 갖다 냅니까? 어차피 원금에 뭐 붙은 거야? 3% 붙어 있잖아요. 그걸 바로 갖다 내? 안 내죠. 이제 뭐야? 끝났죠? 어차피 3% 붙은 거 내야 되죠? 그럼 뭐라 그래? 에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중에 천천히 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 심리가. 그러면 과세권자는 세금을 부과하고 얘가 안 내가지고 가산금 추가됐는데 계속해서 안 내면 이 세금은 언제 거둘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나고 계속 안 내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중가산금. 그죠? 얘는 이제 한 달 지날 때마다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부과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 한다. 일단 가산금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일반 가산금과 뭐가 있다고요? 중가산금. 요거는 뭐다? 납부기한, 고지서에 나와 있는 그 기한 내 안 냈을 때 붙는 거고, 중가산금은 그 기한이 지나고 나중에 배웁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1개월당 얼마씩 이렇게 추가로 붙습니다. 이것도 이제 숫자가 우리 개정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1.2%씩 부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0.075로 바뀔 예정이 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 교재는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숫자는 외우지 마시고요. 개념만. 그죠? 그래서 가산금도 두 개가 있다. 이건 뭐 납부 기한 내 안 냈을 때, 이거는 기한 지나고 일정 기한 1개월 지날 때마다 추가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 한다. 그죠? 그거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뭐 우리 교재도 써 있고요. 쭉 설명이 돼 있고 19페이지 표에도 거기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미리 외우지 마세요. 그럼 괜히 외우면 머리 아프죠. 기억도 안 나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요거는 보통 징수 안 했을 때 붙는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눠진다. 이렇게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19페이지 밑에 체납제, 체납자 등 정보통신 어쩌고 있죠? 이런 것들 다 보지 마세요. 그죠? 그 뒤에 쭉 나와 있죠? 어디까지? 21페이지까지 되는 건 다 그 뭐 시험에 거의 연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22페이지에 가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밀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안 합니다. 이 파트는 3월 달쯤에 할 거예요. 최종 전체 할 때. 그러니까 미리부터 할 거 없고, 중요하긴 한데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원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파트인데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얘가 뭐 연장 2년 나올 확률도 있긴 하지만 작년에 올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중요한 부분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들어가서 34페이지 가면 챕터 2에 부동산 세법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뭐 내용은 지금 볼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거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뭐 팔았을 때, 그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과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요때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배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때 배우는 게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두 개를 배웁니다. 요 취득 단계에서, 그죠? 그리고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라겠죠? 갖고 있으면 재산세, 그죠?
그리고 다음 달에 만약에 많이 갖고 있으면 나오는 거 종부세라고 그러죠.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그리고 팔면 양도세. 이게 기본이에요. 이 5가지를 기본으로 배웁니다. 물론 여기다가 종합소득세 파트 일부 배우긴 하지만 기본 틀은 이 5가지입니다. 그러면 취득 단계 2개 배우고 보유 단계 2개 배우고 양도 단계 2개 배우는데 우리 세금이 취득 단계에 내는 세금이 2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이거 2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골라서 이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그 취득 단계와 관련된 조세가 이런 게 있고 보유 단계 이런 게 있고 양도 단계 이런 게 있다는 걸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 교재상으로. 그죠? 쭉 해놨는데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배우는 것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랑 이것만 기본으로 잘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한 거 한두 개 첨부하면 되니까 이건 여러분이 교재 보고 외울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건 뭐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그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배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도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총론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고 46페이지로 가서 그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지금 수업 하는데 몇 마디 하더니 책을 이렇게 다 넘겨 공부 안 하고 지금이 좋을 때예요. 넘길 때가 좋을 때예요. 그죠? 넘길 때가 좋을 때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원래는 공부는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맞긴 한데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내년 10월 26일 날 시험인데 26일인가? 그때까지 해서 정신이 가장 말짱할 때가 오늘이라니까. 그래서 내일 가면 더 흐려지고 계속 갈수록 흐려져요. 정신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또 부작용이 생기죠. 너무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래서 약간 애매하죠.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점점 막 체력도 달리고. 그죠? 그게 문제죠.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세법은 말했죠. 한 2마디면 막 쭉쭉 넘어갑니다. 몇 마디 하고 몇 페이지 쭉쭉 넘어가요. 한눈 팔고 있으면 어디였는지 못 찾아요. 그죠? 자꾸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옆 사람도 몰라가지고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자꾸 몇 페이지냐 물어봤었고. 그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다가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민법 시간에는 민법이나 공법은 약간 졸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 47페이지 피세하고 수업을 했는데 잠깐 졸았어요. 한 10분 20분 졸았어. 그리고 눈 뜨면 아직도 거기 하고 있어요. 민계군 그게 좋아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한참 해요. 우리는 눈 잠깐 감았다 뜨면 어딘지 몰라요. 회법은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46페이지 취득세. 자 이거 문제가 3문제가 나온다 했습니다. 매년. 그죠? 올해도 3문제 나왔고 내년도 특별한 일 없으면 3문제 나온다. 그죠? 자, 취득세는 물건을 했을 때 내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얘가 앞으로 1년 동안 배운 내용 이런 거죠. 우리 봤던 거. 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뭘 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취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을. 그럼 취득을 하는데 세금은 누가 내요? 취득한 사람이 내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그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세금을 내려면 세금 계산해야 되죠. 계산할 때 취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과표, 그리고 얘는 세율을 몇 %를 적용할 것이냐 해서 계산이 되면 얘를 세금을 내는 거죠. 이런 징수 방법이 뭐라겠어요? 신고 납부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걸 정해주겠죠. 뒤에 가서 배웁니다. 얘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60일 안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 흐름이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 아까 금방 했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대상이라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과표, 세율 이 4가지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얘를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항상 기본적으로 양도세까지 기본 틀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추가적으로 여기 첨부되는 것들이 내용이 첨부되는 거죠. 기본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납부 방법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46페이지 총설 나와 있고요. 성격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47페이지 2절에
과세권자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과세권자란 말은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이걸 다른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과세 주체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과세권자는 얘가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그죠? 지방세는 뭘 지방세라고 한다 했어요? 누가 부과하는 걸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특광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다 했죠. 그 중에 취득세는 무슨 세다? 특광도세입니다. 얘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특광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한 누구예요? 얘네죠. 얘네가 부과하잖아. 그죠? 그 특광도를 뭐라 그래요? 과세권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취득세는 납세지 관할, 도, 특별시, 광역시 또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이건 한번 설명했었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모든 지방세가 다 뭐라는 겨? 뭐 시군구세 이런 거 없고 전부 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세로 들어가고 어디는 제주도는 전부 다 특별자치도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시군구세잖아요. 시군구, 그죠? 이 건물이 남양주에 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면 남양주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재산세가. 근데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물이 하나 있다. 그걸 세금을 내면 재산세는 서귀포시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재정으로 들어간다고요? 제주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다른 데처럼 뭐 특광도, 시군구 이런 거 안 가리고 전부 다 몽땅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요. 납세지는 지금 볼 거 없는데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자, 세금을 얘가 부과한다 했죠. 특광도가. 그죠? 그럼 취득세는 어디다 내야 됩니까? 여기다 내야죠. 얘들이 부과하는 얘도 특광도에다 내야지. 근데 취득세는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죠. 경기도. 그럼 물건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취득하는 사람은 여기 안 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어디 있어? 경기도에 있어. 그럼 취득세는 어디다 내야 돼요?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 어디다 내? 물건의 소재지예요. 물건의 소재지. 이 건물이 지금 재산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이 대전에 살아요. 근데 건물은 어디 있어? 남양주시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는 어디로 가요? 누구 재정으로 들어가? 남양주시 재정으로 간다. 왜?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나 시군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당연히 어디다 내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가 납세지가 되겠죠. 지방세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거기 뭐 그런 얘기 써놓은 건데 우리 교재는 막 세부적으로 다 써놨죠? 그런 거 볼 거 없습니다. 기본으로 부동산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 이제 거기 48페이지부터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그죠? 자, 얘죠. 세금을 누가 내느냐? 취득세는. 자, 취득세는 누가 내요? 취득한 사람이 냅니다. 자, 근데 교재 잘 보시면 48페이지 뭐 취득자 해가지고 1번에 양가로 1번에 과세 물건의 취득자라고 돼 있고 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취득자라겠죠. 그 잘 보세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그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했으면 사실상 취득했으면 각각 취득한 거로 본다. 자, 이 말은 내 앞으로 뭘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실제로 취득을 했으면 너도 뭐다? 취득한 거로 봐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세법은요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드렸죠. 등기 등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뭐가 중요하면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했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등기했니 안 했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시법 얘기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뭐가 우선이다? 사실관계를 우선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엉키면 실질과세 원칙.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그죠? 그럼 형식적으로 이혼했으니까 남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상 남이니까 법적으로 서로 남남인데 세법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이혼한 건 맞아요? 근데 같이 살아요? 그럼 뭘로 봐? 부부로 봐요.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그럼 형식적으로 이혼한 거 맞죠? 부부가 아니야. 근데 같이 살아. 그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야, 니네 이혼을 했지만 둘이 같이 살고 있네. 그럼 뭐야? 실제로 부부네. 그럼 부부로 봐버려요. 왜? 세금을 포탈하려고 위장 이혼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자기 재산 전체 재산을 와이프한테 다 넘겨주고 이혼해버려. 그리고서 같이 살아. 그럼 여러분 이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혼을 왜 하는겨? 이게 이제 우리가 애정이라고 하잖아요. 애정. 애가 뭐예요? 애가 사랑. 처음에는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뭘로 살아? 정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정이 떨어지면, 요새는 정 떨어지면 의리로 살죠. 의리로. 그죠? 그죠? 이 의리가 없으면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요, 상도 없고 정도 없고 의리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지. 그런데 같이 살아. 누가 봐도 위장 이혼한 거죠. 그죠?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항상 그걸 우선으로 간다.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양도세에서 이런 게 나와요. 주택인데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돼 있어요. 공부상에. 근데 실제는 걔를 주택이 아닌 점포로 사용을 하다가 이걸 그대로 팔면 이는 세법상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자, 건축물 대장에 뭘로 돼 있어?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뭘로 쓰고 있어? 점포로 사용하다가 이걸 그대로 팔면 이는 세법상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뭐가 우선이야? 사실관계가 우선이에요.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지만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같이 엉켜 나오는 겁니다.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어쨌든 얘는 등기를 안 했어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면 너는 뭘로 본다? 취득항으로 보겠다. 이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사실상 취득자란 말은 그런 얘기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번에 이제 주체 구조부 취득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이건 뭐냐면 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나온 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든 대로. 자, 여기 이게 갑 건물이에요. 그죠? 을이 세입자예요. 을이 세입자. 근데 얘가 이렇게 은행이 들어왔어요. 은행이. 그죠? 갑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1층에 은행이 세입자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은행에서 여기다 지점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설치하면 설비를 하겠죠. 그럼 은행은 설비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은행 지점 설치할 때. 그렇죠. 금고가 중요하죠. 금고가. 어떤 사람은 번호표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땐 번호표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 은행 갔는데 번호표 없어봐. 월말에 공과금 내러 가봐. 머리 지나지. 왜요? 딱 들어가도 한 30명 앉아있어. 그럼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돼? 아, 얘들 내 앞으로 30명 있고 그럼 앉아있다가 내 뒤로 오는 사람 있죠? 앞에 있는 사람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 뒤로 오는 사람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뒤에 왔는데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잖아. 번호표 없으면. 그럼 앉아가지고 계속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늦게 왔고 늦게 왔고 늦게 왔고. 근데 갑자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누가 쑥 먼저 가. 그러면 애매하죠? 아, 저게 나보다 늦게 온 것 같은데 먼저 가.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골 때리겠어요. 그 막 싸우겠지. 네가 왔다 내가 왔다. 번호표 중요합니다. 번호표. 그죠? 중요하죠. 근데 금고 그죠? 금고. 은행 가면 막 벽에 크게 핸들려 가지고 막 금고 붙어 있는 거 있죠. 원래 금고는 세금을 안 내요. 취득세를. 근데 부착된 금고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금을 내도록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금고를 부착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취득한 건 누굽니까? 세입자 을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 말이.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자, 얘가 세입자예요. 그죠? 취득세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쳐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관심은 뭐야? 그러니까 경기도 관심 오로지 하나입니다. 뭐 1,000만 원을 받는 게 그것만. 그러니까 누가 됐든 나한테 나는 1,000만 원만 받으면 끝인 거야. 그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든 누군가가 1,000만 원을 내면 나는 받으면 끝인데 문제는 뭐야? 아무도 안 내. 그죠?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둘 중에 아무도 안 냅니다. 그럼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명확하게 네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황당할 때 되게 많습니다.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싸가지 없는 놈이고 막 저거 죽일 놈이야. 근데 처벌을 못 한다 그래요. 왜? 그거를 걔를 처벌할 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그렇지만 형벌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게 되게 있거든요. 가끔가다. 왜?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보세요. 그럼 법을 만들 때 얘가 취득했잖아요. 혈체 취득자는. 근데 왜 얘를 하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지. 자, 둘 다 세금 안 냈어. 그럼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는 게 누구한테 걷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둘 중에 얘는 건물 주고 얘는 세입자야. 그럼 둘 중에 누구한테 하자가 생기면 세금 걷는 게 유리해요? 건물 주지. 자, 만약에 세입자 네가 취득했으니까 무조건 네가 세금을 내. 그때 그 말 듣고 얘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짐 싸가지고 금고 뜯어가지고 잠수 탔어. 잠수. 그 지리산 가서 반 달고 먹고 금고 갖다 놓고 반 달고 먹고 쎄쎄쎄고 놀고 있는 거야. 못 찾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면 얘가 뭐라 그래? 야, 왜 나한테 나라 그래?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열받았어.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잠수 타야 돼요. 얘는 잠수 어떻게 타야 돼? 이 건물 들고 타야 됩니다. 건물 들고 타야 돼. 아니면 그냥 타버리면 얘는 건물 타더라도 이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다 압류해가지고 공매해서 조세채권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뭐 한다? 둘 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세금을 걷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가? 누가 유리해? 건물 주가 유리하죠. 그래서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물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다 얘를 찍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것도 없는 게 내용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세를 줬어요. 세를. 세입자가 그 집을 주택으로 안 쓰고 별장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어요? 중과사입니다. 이때 납세자는 누굴까요? 세입자일까요? 집주인일까요? 집주인이에요. 왜? 똑같은 얘기잖아.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어. 쓰기는. 그죠? 근데 네가 납세 의무자야. 그럼 걔는 또 어떻게 돼? 또 잠수 타가지고 아까 여기 잠수 타내고 반달고 3시 가서 고스톱 치고 있겠죠. 못 찾는다니까. 누구로 가야 돼? 집주인. 똑같은 개념이다. 그죠? 자, 근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한 거고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신경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지문 딱 읽으면 답이 나와요. 자, 얘가 읽잖아요. 그럼 이 주체구조부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맞고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 무조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나왔어. 근데 마지막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와요. 뭐 가설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뭐라고 나와야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이렇게 나와야 정답입니다. 그것만 딱 보면 얘는 절대 안 틀려요. 자, 2번 보세요. 주체구조부 취득. 자, 실제 시험은요. 그 지문 나오면 그대로 나와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주체구조부 나왔죠?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지막만 보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문이 틀리면 어떻게 나와요? 가설한 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뭐 효용가치 이루고 어쩌고 있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루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주체구조부가 나오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로다. 그럼 맞고 걔가 아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만 고르면 얘는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시험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주체구조부 해놓고 밑에다가 뭐 시설한 자, 가설한 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틀린 거죠. 그렇게만 고르면 돼요. 얘는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3번, 4번 과점주주는 뭐 1월 달에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엄청 복잡하죠. 그렇죠? 자, 넘어가서 5번에 상속이 나와요. 상속.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둘 중에 돌아가신 분이 누굴까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 뭐야? 피 흘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피 흘리고 돌아. 근데 어떤 분이 여기서 누가 돌아가셨냐니까 막 상속인이 돌아버려. 헷갈린데 뭐 헷갈려? 여기 돌아가셨다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이분 돌아가신 분이죠. 상속을 받았어. 여러분이 상속을 받았어. 취득세 누가 내야 돼요?
상속인 해야지. 이것도 피상속인 그런다. 돌아가셨다니까.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무슨 세금을 어떻게 내요? 내고 싶어 마음은 어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죠? 간단하죠?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상속은 누가 내야 돼? 일거 세금을 내. 상속인. 끝이죠. 그죠? 근데 이걸 피상속인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이제 피상속인, 상속인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가면 계속. 그죠? 근데 구분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피 흘리고. 근데 이제 이 민법도 그런 거 있거든요. 담보채권, 피담보채권 막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막 헷갈리죠. 우리는 간단하잖아. 피 흘리고 막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민법은 또 그거 아니에요. 민법이 담보채권 있고 피담보채권 피 흘리고 담보 이거 아니에요. 또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하러 오시면 안 돼요. 가끔 깜빡 잊고 저한테 민법책 들고 와가지고 막 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 물어보시는 분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질문을 왔어. 그럼 제가 만약 그 내용을 알면 자세히는 안 해도 대충 얼른 설명해 주겠죠.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 그 무슨 뜻이야? 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같이 쳐다보고 깜빡깜빡 계속 있어.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날더러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모릅니다 하고 이실직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겨? 고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눈치껏 해, 눈치껏. 그죠? 눈치껏. 근데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잘 안 오거든요. 저한테는. 무서워서 하나요. 그죠? 제가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전 제가 5월달까지 선생님 무서워가지고요 질문을 못 갔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무서우면 둘이 오면 되지. 그죠?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있으면 지금은 질문 못하죠.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죠? 질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뭘 알아야 질문하지. 이 자체를 모르는 내가 뭐 어디가 맞고 틀린지 모르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그죠? 질문은 뭐 한참 있다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피 말고 놓으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아는 피는 쌍피는 제가 잘 알아요. 쌍피 이런 건 아는데 그 나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5번에 상속인이라고 나왔네. 그럼 세금 누가 내라는 얘기야? 상속인. 그럴 거 없어요. 읽지 마세요. 그냥 상속인. 끝.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또 거기 뭐 있어요? 조합원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보세요. 아파트 외에 재건축 같은 거 하잖아요. 아파트 오래되면 뭐 이쪽은 이제 아파트가 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죠? 뭐 서울 같은 데는 막 몇십 년 된 아파트 있거든요. 그럼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재건축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서 배워요. 조합을 설립을 하도록 되죠. 재건축 조합을. 그래서 이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만약에 1000세대다 세대수가. 그럼 얘들이 여기다가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 이제 시공사 설정을 하겠죠. 선정을. 예를 들면 뭐 레미안이든 LG 뭐 자이든 해갔죠. 자, 그러면 A라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요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완전 논하는 거였습니다. 90년대 이전 막 이쪽으로는 재건축 하나만 잘했다면 재산이 몇 배로 부는 거예요. 왜?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용적률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공법에서 용적률을 올려줘요. 200%막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얘가 10층짜리 건물인데 용적률이 200으로 늘어나면 똑같은 평수를 20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세대수가 2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00세대 져가지고 내 거 몇 세대 1000세대 받고 남은 거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한테 분양해가지고 그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 원가 가지고도 이 전체 건축 빼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게 투기가 너무 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몇십 채씩 막 하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가 옛날에 10평짜리 아파트가 막 13억씩 가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것도 90년대 그때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한 번 하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채가. 그 60채씩 막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당시.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하도 투기가 심하니까 정부에서 주제를 너무해서 그런 메리트는 없습니다. 얘가 예를 들면 1500세대를 졌다 쳐봐요. 1000세대인데 그죠? 완공이 됐어요. 그럼 이 건설회사는 이게 완공이 됐으니까 이걸 줘야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 건설회사 건 아니잖아. 누구한테 줘? 1500세대를. 조합원한테 줘야죠. 조합. 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0세대를 얘한테 이렇게 줘요. 그럼 조합은 1500세대를 취득한 거죠. 자, 얘는 새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원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세금을 내요. 그리고 나서 조합원 이 1500세대 중에서 1000세대는 누구 거예요? 조합원 거잖아요. 조합원 1000명이니까. 그죠? 그러면 1500세대 중에 1000세대를 얘한테 줘야죠. 조합원한테. 그죠? 그럼 조합원은 얘한테 다시 취득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조합이 1500세대 취득해서 세금을 냈어요. 이
이때 얘네가 낸 세금 있죠?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돈 어디서 났어? 조합이 아니 아직 분양 안 했잖아요. 1,500세 일단 얘가 가져오는 거잖아. 가지고 얘한테 주고 나머지 그때 가서 파는 거죠. 일단 얘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먼저 조합 앞으로. 그럼 이 1,500세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취득세를 먼저. 그리고 나서 얘가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500세 세금 낸 거, 그 세금 낸 거 돈 어디서 났을까? 이 조합은? 조합원인 내가 조합비 낸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지었는데 이거 할 때 세금 내고 또 여기서 받으면 세금 또 내. 그럼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누구 거? 조합원 거 몇 세대? 1,000세대는 누가? 조합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거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럼 1,500세대가 넘어갈 때 이 조합이 500세대만 가져가고 나머지 1,000세대는 누구야? 얘네 거니까 이 1,000세대는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조합원은 세금을 몇 번 내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합은 나머지 500세대는 조합원 거 아니죠. 그럼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거로 봐?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보고, 그리고 그 조합은 그걸 다시 뭐를 해요?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 위치가 좋으면 이 500세대 분양가 가지고 전체 1,500세대 건설비 빼고도 돈이 남으면 조합원한테 주고, 그리고 얘가 또 뭐가 돼요? 분양가에서 또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만 잘하면 막 몇십억 재산이 막 2배, 3배씩 늘어나는 거죠, 과거에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근데 문제는 나오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문에 답이 있어. 이거 틀리면 이상한 거죠.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자, 50페이지 6번. 조합원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줄친 것만 볼게요. 23조 따른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누구용으로 조합원용 그랬잖아. 누구야? 조합원 거래잖아. 누가 내야 돼? 조합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거 틀리면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대놓고 이 중에 조합원용이래. 그럼 조합원 거래. 그럼 누가 내? 조합원이 내야지. 근데 이거 시험을 뭐라고 나와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걸 틀려버린다. 그래놓고 문제가 어렵네 쉽네 또 그러고 있고 돌아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외울 것도 없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 조합원용. 조합원 거니까 누가 내고 조합원이 내겠죠. 그럼 조합원용 아닌 거 그건 누가 내야 돼? 조합이 내겠죠. 그 시험을 얘가 약간 여기서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소위 말하는 난이도를 높인다고 이렇게 내겠죠.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틀렸잖아요. 근데 그걸 맞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맞았다고. 왜? 대충 있는 거 대충 조합원용 가가 읽어 조합원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나 틀리고 나서 뭐라 그래? 문제가 뭐 쪼잔하다는 둥 뭐 외자 이런 거 붙여 다 대책이 없 대책. 맞추면 내가 잘했다는 거야. 안 속고 잘했대. 틀리면 문제가 쪼잔하대. 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그 지금 제가 납세 의무자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 거죠. 그죠? 자,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원이 내고, 상속을 받으면 누가 내고? 상속인이 내고, 주체 구주부란 말 나오면 무조건 걔가 취득한 거를 본다. 그럼 맞고, 아니면 틀렸다. 그러면 된다.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나중에 볼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라고 있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 이거는 개념만 딱 보고 가겠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직계존비속 이렇게 돼 있죠.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이거나 누구? 부모 자식 간을 말합니다. 그죠? 존비속이니까 존비속. 그죠? 부부지간은 부모 자식 간.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부하고 부모 자식을 뭐라 그래? 두 글자로. 가족? 왼수라고 그래. 왼수라고 그러죠. 그죠? 많이 듣는 얘기죠. 집에서. 그죠? 와이프가 남편이랑 왼수라고. 저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 왼수라고 막 많이 하죠. 이 공부 시작하면 애가 지 애비를 닮은 게 아니야.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이 공부 1년 조금만 하면 우리 애가 누구 닮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얘기 안 하죠. 이제 그때 가서 막 승질나고 저게 애비 하려다가 왜 말 못하는 거 왜? 알고 보니까 자기 닮은 거야. 본인 닮은 거야. 그걸 알게 될 거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애가 맨날 학교 다니는데 맨날 70점 맞아 70점.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70점. 나중에 알게 돼요. 본인 닮은 본인. 엄마는 지금 몇 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 60점. 그것도 한 달이 아니에요. 1년 내내 공부해서 이거 맞으려고 막 죽으나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굉장히 좋아해요. 막 학원 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애가 엄마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오늘 시험 잘 봤다 엄마. 몇 개 맞? 40점 맞다. 막 되게 좋아하는 거. 과락면 했다고. 몇 점? 40점. 그죠? 그죠? 60점이면 꿈의 점수죠. 우리의 꿈의 점수. 1년 공부.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요 식구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 나왔다. 그러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자기 아파트를 돈을 받고 팔았대요. 얘도 5억을 받고 팔았다 쳐봐. 그 와이프가 그 5억을 나한테 주겠냐는 거야. 그죠? 줬다 쳐봐. 그 돈 어디서 났냐는 거야. 그 줬다 쳐봐. 그럼 그걸 주고 내가 5억을 받아서 남편이 내가 받아서 그걸 내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냐 이기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나 마나라는 거지.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식구끼리는 뭐다? 무조건 뭘로 봐? 공짜로 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식구끼리 거래했어. 그럼 뭘로 봐요? 증여로 봐요. 물론 이건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면 나중에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머릿속에 뭐가 나오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뭔 거래했다라고 나오면 일단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건 양도세에도 잘 나오고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기타 거기 8번의 부담 보증이 어쩌고 하는 것들은 지금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월달 강의 가면 요 납세 의무자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배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휙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 배웠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거 배워요. 뭐 과세 대상 쉬었다가 53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